이번 시간에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그 상대방에 대해서 지금 문서로 차용증이나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이나 다른 문서가 작성이 되고 내가 돈 빌려준 사람 그리고 채무자 뭐 변제기일 그렇게 정리가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을 확인하고 뭐 돈을 빌려준다든가 이제 뭐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제 보통 지인 간의 돈 거래를 할 때 뭐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알면서도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변제를 안 했을 때 내가 소장을 써야 되고, 소장을 쓰려 그러면 상대방을 누구라고 특정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모를 때는 법원에다가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상대방을 특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하고 B가, 우리가 흔히 지금 돈거래를 할 때 지금 A가 B한테다가 3천만 원을 이제 빌려주는 경우인데, 보통은 이제 금액이 크다 그러면 보통 차용증을 작성을 하죠. 차용증을 작성을 하고, 차용증에는 지금 채권자가 누구고 돈 빌려준 사람이 누구고 채무자가 누구고, 그리고 금액은 3천만 원이고 지금 이자는 얼마로 하고 이걸 언제까지 갚겠다 이제 변제 기일을 정하고, 이게 지금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차용증이라 그러고 현금 보관증이라고, 이제 명칭은 상관없이 현금 보관증이라고도 그러고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라고도 그러고, 그렇게 이제 작성을 해요. 작성을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작성을 하면서, 첫 번째로 돈 거래를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사람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거는 이제 기본이고, 차용증을 작성하는 건 기본이고, 두 번째는 이 사람 재산 상황에 대해, 재산이나 신용 상황이나 아니면은 지금 그 소득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이제 우선시 돼야 되는 거고,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이런 건에 지금 그 돈 거래를 한다 그러면 이제 보통 법무법인에 공증을 하는 곳이 있어요. 공증이라는 건 뭐냐면, 그 공증은 말 그대로 그냥 판결문하고 동일한 건데, A가 B한테다가 돈을 빌려주는데 이 건에 대해서 문서에 대해서 공증을 하면은 이제 어음을 작성하게 되고, 얼마에 대한 어음을 작성하고 이 어음에 대해서 공증을 받게 되면, 이 건이 지금 그 약정 일자에 변제가 안 됐을 때는 지금 그대로 판결문처럼 바로 집행이 가능해요. 강제 집행. 흔히 얘기하는 경매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그냥 우리가 그 흔하게 돈 거래를 하다 보면 A가 B한테다가 돈을 빌려주면서 그냥 뭐 소액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A가 B한테다가 B에게 지금 한 300만 원을 급하다 그래서 빌려줬고, 300만 원을 빌려줬고 여기에다가 뭐 또 추가적으로 200만 원을 빌려주고, 그래서 총 500만 원이 됐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인간이고 친구라 그러면 보통은 이제 그 차용증 쓰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구두로만 약속을 하고 빌려주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에 대해 가지고 돈을 이제 갚기로 한 날 안 갚으면 이제 청구를 해야 되는데, 보통은 한 가지가 그거예요. 차용증이 있다 그러면 좋겠지만 차용증은 일단 작성을 안 했고, 두 번째는 방법은 그거예요. 일단 문자나 메신저로 일단 사람한테 청구를 하고 회신을 받아가지고, 회신 내용 중에 금액하고 뭐 언제 갚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변제기일을 이제 특정을 했다 그러면 이걸로도 증거로도 가능하니까 증거로 사용을 해서 청구를 하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거는 수집이 됐는데 일단은 소장을 제출하려 그러면 적어도 소장에 지금 채권자가 누군지, 그리고 채무자가 누군지, 돈 갚아야 될 사람, 그리고 지금 금액은 얼마인지, 변제기일은 지났는지, 이걸 그 특정을 해야 돼요. 특정을 해가지고 소장에다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이 사람 문제는 뭐냐면, 채무자에 대해서 지금 이름하고 전화번호밖에 몰라요. 내가 이름하고 전화번호밖에 모르면, 다행인 건 뭐냐면 이게 전화가 대포 폰이 아니고 그냥 정상적으로 이 사람이 쓰고 있는 폰이고 이 사람 명의로 가입이 돼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소장을 제출할 때 채무자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제 기재를 못하고 거기는 빈칸으로 놔두고, 이 사건 번호가 부여가 되면, 사건 번호를 이제 접수할 때 사건 번호가 부여가 되니까 사건 번호를 가지고 일단 법원에다가, 소를 접수한 법원에다가 사실 조회 신청을 하게 돼요. 사실 조회 신청이라는 거는 그 통신 3사가 있는데, 통신사가 3개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 정도로 쓰고 있을 거니까 통신사 3개에다가 모두 사실 조회에 대해 가지고 일단 그 법원에서 명령을 내려서
사실에 대한 이제 그 채무자 인적사항에 대한 걸 제출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사실조회 신청이 접수가 되면 일단 법원에다가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 법원에다가 지금 사실조회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사실조회 신청서를 일단은 그 통신 3사에다가 보내요. 통신 3사다 그러면 LG하고 SK, KT 이렇게 있을 건데 여기다 다 보내면 여기서 이제 그 뭐 이름이라든가 주민번호라든가 주소에 대해서 가입할 당시에 지금 기재된 사항을 여기다 법원에다 제출을 하면 이걸 가지고 그 채무자를 특정해 가지고 일단은 소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소송 이전 단계죠. 지금 소송 이전에 소장을 접수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이 사람 인적사항도 상대방 인적사항도 모른다는 거는 이제 본인 잘못이 맞지만 이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조회 신청을 해가지고 일단 특정을 해서 정상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을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동일하게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들어가서 법률 정보에 보면 법률 서식란이 있고 법률 서식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조회라고 치면은 마지막에 사실조회 신청서인데 휴대폰 명의자 확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건 이 사람의 지금 이름하고 주민번호, 주소 이렇게 확인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서식을 일단 보면 여기 사실조회 신청서 서식이고 이거는 이제 제출할 거니까 이건 삭제를 하면 되고 까지 삭제를 해요. 그러고 이걸 이제 법원에 제출해야 되니까 사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소장을 접수를 할 때 사건 번호가 이제 기재가 돼요. 이제 법원에서 부여를 하니까 그 사건 번호 확인하면 되고 대여금에 대한 이제 사건이라는 거고 원고는 누구, 피고는 누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차피 인적사항 같은 경우에 다 못 썼으니까 소장에 있는 부분만 기재를 하면 되고 소장에다 썼던 부분 그러고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의 인적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제 누락이 돼 있으니까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이걸 법원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이라는 내용은 여기서 다음이라는 내용은 사실조회 목적, 사실조회할 곳 그러고 지금 세 번째는 사실조회할 상황, 네 번째는 첨부서류 이렇게인데 사실 조회할 목적이라는 거는 내가 이 사람을 갖다가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 상대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피고를 특정하기 위함이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조회할 곳이라는 건 SK, KT, LG 세 곳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홈페이지 가서 그 주소를 적으면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조회 사항은 별지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적는 거예요. 별지에 가보면 별지고 여기 별지라고 돼 있고 사실 조회할 상황 그리고 이제 피고인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을 빌려갈 당시에 부토갈 당시에 사용한 휴대전화는 이 번호인데 이 사람의 가입자의 인적사항 즉 성명, 주민번호, 주소 이게 특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 피고가 특정이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조회를 해달라 그렇게 신청을 하는 거고 조회를 신청할 부분이 확정이 됐으면 첨부 서류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뭐 내가 차용증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문자 메시지 출력문이라는 거 이거예요. 이쪽에서 내가 돈을 내한테 빌렸는데 왜 안 갚느냐 하고 이제 문자를 보내면 이 사람이 내가 얼마를 빌린 건 맞는데 그걸 언제까지 갚겠다 그렇게 회신이 왔다 그러면 그 부분을 캡처해 가지고 프린트 해 가지고 제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증 서류니까 제출을 하고 그래서 위원고 누구 원고를 쓰면 되고 그리고 그 소장을 접수했던 법원에다가 제출을 하면 되는데 민원실에다가 접수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조회 신청서를 작성해 가지고 일단은 접수를 하게 되면은 접수했다 그러면 이제 그 통신사에서는 당연히 이제 법원 명령이니까 법원 명령에 따라 가지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라는 게 예전 같으면은 지금 그 변호사 사무실이나 여기서 뭐 채무 확인서라든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면은 보통은 초본을 떼줬어요. 초본을 상대방에 대한 초본. 근데 이런 게 지금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여기서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상대방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사실상 이 사람에 대해서 주소도 모른다 그러면 사전에 내용 증명이라든가 이런 거 보내는 것 자체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전화번호만 안다 그러면 문자라든가
메신저라든가 뭐 카카오톡 그런 부분을 가지고 통화를 녹취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증거로 삼을 수는 있는데, 소장을 이 증거를 쓰려고 소장을 제출하려 그래도 어차피 이 사람에 대해서 피고에 대한 특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인적 사항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고, 사실조회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회신을 받았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보정을 해서 이제 그 소송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접수는, 사실조회 신청서에 대한 접수는 작성을 해서 그 법원 소장 접수했던 민원실에다 접수를 하면 되고,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금 우리가 지금 보통 지금 법률 관계가 있다 그러면 보통 대여금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A가 B에게 300만 원을 이제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갚지를 않아서 B라는 사람의 그 전화번호밖에 몰라요. 전화번호하고 이름밖에 모르니까, 이거를 지금 말 그대로 주소를 모르니까 뭐 내용 증명으로 최고를 할 사항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니까, 일단은 그 법원에다가 그 대여금에 대한 지금 청구 소장을 제출을 해놓고 사건 번호가 특정이 되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사실조회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어차피 뭐 5천만 인구 그 휴대폰을 다 쓰고 있으니까 휴대폰 지금 3사 통신 3사에다가 그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일단 인적사항을 받고 여기를 보충을 해서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사실조회 신청이라는 건 이제 부수적인 절차니까 일단 신청서로 그냥 뭐 간단하게 이제 신청이 가능하고, 법원에서도 지금 일단 서식은 중요한 게 아니고, 서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여기서 서식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편집을 해서 쓰는데, 어차피 서식이라는 건 법원 서식은 여기에 다 이제 그 법률구조공단의 서식에 보면 다 이제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가 신청을 할 건지 말 그대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서식에서 골라가지고 일단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되고, 민원실에 접수하는 대로 일단은 통신사에서 회신이 올 거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일단 소송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사실조회 신청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은 이제 민사건에 대해 가지고 지금 필요한 절차가 있으면 또 선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 다음 동영상 만드는 데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